그리고 같은 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뜻대로 정점식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소속 위원들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는 합의의 과정은 지금 특검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투표로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러한 협의 과정, 협상 과정의 중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의 본질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20방입니다. 피고인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이후 형성된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른 것이지요.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피고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었지요. 임명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제가 직접 그 담화문에 써 넣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으셨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아시기에 이미 국회가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는데 이를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호소를 한 겁니다. 12월 24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해왔듯이 훌륭한 정치인들이 훌륭한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갈등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피고인이 아시기에 이게 선출안이 가결돼 버렸을 때 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요. 피고인이 아시기에. 저는 그러한 방법은 여야가 합의를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4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24년 12월 16일경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대행하게 되었고 다음 날인 12월 17일경 한독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리 상황이 아니라 직무정지 상황이므로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이런 사실 알고 있으시죠? 언론에 보도된 거는 봤습니다만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순번 770번 사건 관계인간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어, 12월 26일 부분입니다. 피고인 통화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26일 당시 피고인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권성동과의 통화 내역입니다. 피고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 날인 2024년 12월 26일 08시 13분부터 12시 04분경까지 권영세, 권성동과의 통화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들과 당시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인 권영세, 권성동과 통화하면서 당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모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건 아니라는 게 명확하신 건가요? 그런 것을 논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예, 제가 제시가 잘렸는데 여기 이제 직전인 오후 12시와 12시 02분에도 통화한 내용입니다. 26항입니다. 피고인이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히게 된 배경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12월 24일 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도 여야가 정말 합의를 이루어 달라 하는 그러한 그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호소를 했고요. 12월 26일은 아마 아침에 그 오후에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리 정치권에 투표를 앞두고 호소를 하는 그러한 그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민정수석 김주현 또는 법제처장 이완규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관련 사항 상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그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랑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일반적인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법제처나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것 같지만 이 세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결정입니다. 네. 순번 770번 사건상 관계인간 통화 목록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5일경) 12월 25일 16시 31분경 정진석이 피고인에게 이제 장문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답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정진석과 어떤 대화 나눴습니까?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원 부족으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으면 각종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 구제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건수가 많다면 차질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 헌법재판소가 효력 정지 가처분인가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심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한 것으로 제가 물론 알고 있고요. 그게 절대로 뭐 충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은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정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국론이 분열돼 있고 권한대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걱정을 덜 시키는 쪽으로 저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화문에도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는 걸 얘기했고 저는 임명을 하지 않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 30방 생략하겠습니다. 피고인은 12월 26일 오후에 담화문 발표하실 때 국회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당연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셨죠? 저는 합의도 극적으로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했었던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임명 거부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후 국회는 피고인이 재판관 선출자 3명을 임명하지 않자 12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지요. 네. 그 가결 사실 그 전달 받으신 게 그날 오후 4시쯤이라고 수사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쯤 될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선출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도
마은혁 선출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는데 알고 있으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피고인은 최상목이 어떤 이유로 정계선 조한창은 임명하고 마은혁 임명 안 했는지 내막을 그 사정을 알고 있으십니까?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피고인이 그러한 최상목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신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상목이 선출자 중 일부는 임명하고 일부는 임명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으셨습니까? 몰랐습니다. 피고인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집행 정지가 된 이후에 2025년 3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될 때까지 최상목하고 만나거나 연락하신 사실 있습니까? 국회에서 일이 있을 때 만났고요. 그리고 전화는 한 번쯤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만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체 업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고 2025년 2월 27일 8인 전원 일치로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위 3인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선출 절차에 있어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 최상목입니다.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임명할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 본건은 결국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결정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재판 결정이 나온 다음에 읽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기각 결정 이후에 피고인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설시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알았습니다마는 그 판결의 또 결정의 소수 의견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결정을 한 그러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이나 또는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41항입니다. 피고인은 결국 헌법, 헌법재판소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배하여 윤석열의 탄핵심판 절차 지연 등 각종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국가 기능의 손상 및 국민의 피해를 외면한 채 피고인의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소수 의견도 그러한 그 결정은 즉시라기보다는 상당 기간 내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 탄핵 사유로서 제기가 됐지만 그것이 해임을 해야 할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 여야 간 합의를 호소했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 24일경 직무에 복귀했음에도 선출된 지 약 2달이 경과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복귀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3월 22일인지 3일서부터 시작된 경북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나왔고요. 70명이 사상자가 나왔고 4,000명이 이재민이 나왔고 그리고 4만 헥타르 이상이 화염에 휩싸여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또 트럼프는 그 트럼프발 관세, 경제 위기, 이러한 국가의 재난 상태,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3월 24일 날 복귀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산불 현장도 가보고 또 중앙재난대책회의 본부회의도 거의 매일 한두 번씩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의 우선순위가 이 산불과 국가 재정위기, 그 재정위기가 아닙니다. 무역위기, 그리고 이러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말 절대절명의 그러한 거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는 그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언제 임명해야 되는가, 그 시기에 대해서 즉시 지체 없이 뭐 상당 기간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선출된 지 2달이 경과했으면 이미 즉시에 걸리기 때문에 즉시 지체 없이 상당 기간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다시 직무 복귀하신 즉시 임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복귀한 다음에 정확히 16일 만에 임명을 했습니다. 4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4월 8일 날 오후 9시에 28분 동안 트럼프와 직접 통화를 했고 한미 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하는 것을 눈코뜰 새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7일까지 15번을 중앙재난안전본부 대책회의를 직접 주관을 했고, 그 산불 현장을 갔었고, 또 이재민들에 대한 주택 문제를 관계부처와 고민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44망입니다. 피고인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신 2025년 3월 24일 무렵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11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고,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당시는 국가의 수반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이 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겁니까? 감히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국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산불, 경제 위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나름대로 저의 그 헌재 기각 판결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도 전체적으로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진행은 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난 대행으로서는
결국 어떤 거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느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 또 그것이 저의 임무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산불 사태의 경우에는 제가 언론으로 확인한 건데 2025년 3월 30일에 최종 진화됐다라는 소방청의 그 발표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3월 30일입니다. 피고인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은 2025년 4월 8일 21시경에 30분 통화하신 걸로 보도자료 나온 걸 확인했는데요. 전자결제로 인사 안에 제가 결제만 하는 업무를 바빠서 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사실관계를 틀린 사실관계를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피고인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3월 30일에 최종 진화된 거는 일부입니다. 그 뒤로도 산불, 그래서 그런 4월 달에 진행된 산불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여러 물론 증거로 제출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만 다 증거로 참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3월 30일에는 불이 약간 지나서 다시 또 막 재발하기 시작하고 해서 그것이 4월 초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신문지상에도 이미 다 알려졌는데 이거를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조서에 속기록에 다 남겨주시고요. 예. 피고인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변호인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그렇게 다 감안하셔가지고 전자결제로 인사 재간에 딸깍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업무가 바빠서 못하셨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결정을 해서 임명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그냥 재간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바빠서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은혁 후보님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3월 24일 이후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순번 749번 국무조정실 사실조회 회신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헌법재판관 임명 재간 결제선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던 결제 라인이고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기한을 해서 상신을 하면은 국무총리가 부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최상목이 부서했었는데 이제 피고인이 직무대행이실 때는 피고인이 계셨으니까 여기 부서자로서 한번 결제하시고 재가자로서 결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인사혁신처가 문서는 다 기한해서 올리는 것이고 마흔역으로 결정되고 마흔역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적법하다고 했는데 이 문서 결제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특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권한 대행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뭐 정확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이 추가적으로 임명이 되면 이미 그 변론이 끝난 상태에서는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기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재판장님 물어보셨어요. 재판장님. 네.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제가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뭘 취소하신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취소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아니 지금 재판장 제지해 주시죠. 저기 뭐 피고인하고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는 언론지상에 반대 아마 신문으로 해주시죠. 좀 나왔던 것 일단 같고요. 방금 뭐 취소하신다는 게 지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순서가 아니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취소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진술에 대해서 취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새로 임명이 됐을 때에는
변론을 제기해서 더 저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 사실이 아닐 수 있겠다 그렇게. 뭐 사실을 묻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을 때 누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그런 어느 이야기- 언론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들었다는 얘기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냥 얼핏 읽은 것 같습니다.